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고 12일 만에 당을 수습할 혁신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. 특별귀하 1호의 호남 출신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. 인 위원장은 와이프랑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 먼저 하예빈 기자입니다. 김기현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. 그러면서 혁신위의 전권을 넘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위원회 구성, 활동 범위,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,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.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. 인 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.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.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. 당내에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. 우리 당의 낡은 허물을 벗겨내고 대대적인 혁신의 길에 나서기를 바랍니다. 인 위원장은 5.18 민주화운동 시민군 통역을 맡았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구한말 시기 외 증조부부터 4대째 한국에서 활동해온 미국 가문 출신이기도 합니다. 이 밖에 북한 결핵사업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국내 의료활동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2년 1호 특별기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. 혁신위는 혁신위원 인선 등을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 정식 출범할 걸로 보입니다. JTBC 하혜빈입니다. 보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는 전권을 넘기겠다고 했지만 인 위원장은 이 혁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 룰과 관련해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인 위원장 스스로도 출마설이 돌았던 만큼 공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인사가 혁신위를 맡는 게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계속해서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년 총선에 공천 룰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때문에 혁신위의 역할과 범위가 모호해 총선 국면에서 오히려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.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하면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질 텐데 공천 룰 개정 등과 관련해 혁신위와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혁신, 그다음에 인재 영입, 공천 관련한 것 다소 구분되어야 이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. 특히 인 위원장 본인이 연세대가 있는 서울 서대문갑 출마설이 돌았고 실제 영입 인재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. 인 위원장은 오늘 출마설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여러 가지 말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일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습니다. 다 내려놓은 겁니다.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. 다만 이 일을 맡은 동안이란 단서를 단 만큼 출마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이 실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경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위원장 인선은 이해 충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JTBC 류정화입니다.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. 진정으로 좀 도와달라. 이런 대화를 나눴고 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우리가 동갑입니다. 제가 몇 달 빠릅니다. 제가 형님. 네, 그렇죠. 형님이신데 하여튼 동갑이니까 대화도 아주 편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.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.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.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다 바꾸려면 혁신위가 진짜 뭔가 하려면 전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에게 전권 진짜 약속대로 줄 거라고 보시는지.
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 있는 게 싫을 거예요. 본인,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혼자 하나의 태양이고 싶을 겁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분을 보게 되면 뭐 인선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인선이기는 합니다만 인물 자체는 괜찮다. 인물 자체는 괜찮죠. 뭐 살아오신 역사성이나 아니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사실은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혁신위원장에는 적합한 인물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제대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. 그런 점에서 이번 혁신위는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고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유지하는 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혁신위는 결국에 근원적인 한계를 갖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혁신 없는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. 마치 대통령이 얘기하신 차분한 변화. 차분한 혁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느낌이거든요. 무슨 네, 절대 말인가요? 공존할 예. 수 없는 말들을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총망라 해놓은 느낌인데 이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일단 본인을 데려온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예. 두 번째,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, 공천 룰에 대해서도 쓴소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과연 외부에서 오신 이 분이 그리고 심지어 원래는 서대문갑 전략공천설이 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. 인재 영입으로 데려와서 출마를 시킬 수도 있었던 분을 혁신위원장에 앉혔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모종의 약속과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. 혁신위원장께서 과연 공정하게 공천에 대해서 또는 이 체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? 오히려 대통령이 강조했던 그 모순적인 표현대로 차분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는 혁신 없는 혁신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위원장이 뭐 서대문 갑에 좀 영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인은 나는 다 내려놓고 왔다.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. 이렇게 좀 선을 긋긴 하더라고요. 자, 근데 어쨌든 총선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 룰 정하는 문제 혁신위가 또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잘할 수 있을지. 지금 혁신위는 우리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와는 다릅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 트랙이 시작이 됐습니다. 혁신위 다음에 총선 기획단이 등장해야 됩니다. 예. 총선 기획단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은 선대위가 등장합니다. 지금부터 총선까지 6개월 남았습니다. 마지막 한 달은 선거운동 기간으로 뺀다고 치면은 총 5개월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 새로운 기구들이 계속 납니다. 혁신위는 그 기준을 만드는 곳이지 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곳이 아닙니다.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그 효과를 내주시길 바라고 그걸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인사권 그리고 기한 안건 모두를 다 위임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구성되자마자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뭐 인사권을 줬다면 어떤 자리에 대한 혁신위원들을 구성하는. 혁신위원들을 구성하는. 자, 알겠습니다.